으악, 내가 한국으로 통역하러 간다고? 말도 안 돼. 아랍에미리트 왕족인 에밀리는 최근 통역을 위해 한국을 다녀왔는데요.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자진해서 10억 기부 증서까지 작성하게 되었을까요? 왕족에 대한 국가 기밀 정보이므로 가명을 사용한 점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랍에미리트에 사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평생 숨어만 살았던 제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왕족인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제가 남들과 다른 비밀이 있어 다른 나라에게 소개하기 부끄럽다면서 제가 왕족이란 사실을 대외비로 하자고 하는 바람에 아무도 제가 공주라는 걸 모른답니다. 처음엔 저도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자존심도 무척 상하는 일이었기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강하게 이야기했지만요. 선대 왕족들은 채통 없이 아무 데서나 뿡뿡 방귀가 나오고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공주를 공식 석상에 내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통과 채통을 중시하는 곳이라 이미지는 꽤나 중요했죠. 다른 나라 공주들도 마찬가지죠. 전 정식 계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연한 왕족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의무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공주들과 달리 저에게는 너무 큰 고민이 있었죠. 제 얼굴은 늘 누렇게 떠 있고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났습니다. 게다가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큰 소리로 방귀가 뿡뿡 나옵니다. 어렸을 때는 피부도 백옥처럼 깨끗했고 공식 석상이나 식사 자리에서 방귀를 껴대는 일은 없었죠. 사춘기를 지나면서 얼굴에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고 간지러워 긁다 보니 얼굴에는 상처 투성이 되었죠. 다른 공주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2차 성징으로 더 아름다워졌는데 저는 반대로 사춘기를 지나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어졌고 저는 방에 틀어박혀서 음악을 듣곤 했습니다. 누구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제 얼굴만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방에만 있어서 그런지 점점 살이 쪘고 그 이유에서인지 배에 가스가 차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배에 가스가 차더니 아버지 생신이라 온 친척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정말 우렁찬 소리로 방귀가 빵빵빵하고 제가 조절할 수도 없게 계속 연이어 나오는 겁니다. 친척들은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냐며 놀라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제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걸 숨기지 못할 정도로 냄새도 지독했습니다. 어른들은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런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직원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면 무척이나 망신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더욱 죽을 맛이었습니다. 겪어본 사람들만 알겠지만 매일매일 너무 신경 쓰여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왕궁 의사는 아랍에미리트의 100명 중에 1명이 생기는 호르몬계 불균형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면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불치병이라고 했는데요. 약을 먹으면 그 잠깐은 괜찮아질 뿐 다시 재발하는 병이었죠. 매번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방귀로 외출을 못하곤 했죠. 그러나 이러한 저의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대외적인 활동을 할 때도 배에 가스가 차는 것을 참는 것에 온 신경을 써야 했죠. 그러다 보니 표정은 늘 인상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오해를 받을 때도 많았어요. 앉을 때도 편하게 앉을 수가 없고 상대방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퉁명스럽게 받아치기 일쑤였죠. 심지어 저는 왕족으로서 터번을 꼭 쓰고 있어야 해서 매일 땀이 비 오듯이 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궁에서 제 얼굴에 난 여드름으로 못생긴 외모로 푸대접을 받아 매일같이 울고 있다는 소문까지 날 정도였죠. 이렇게 소문의 중심이 되고 논란이 되다 보니 점차 누군가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신분도 신분이다 보니 그 파급력은 더욱 대단했던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전 공주 신분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제 재산은 고스란히 남겨주더군요. 그 이후 전 평범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고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경영 수업을 토대로 의회에서 신분을 철저하게 숨긴 채 일하기 시작했죠. 나이가 많고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은 제 정체를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제가 공주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기에 열심히 일하고 나라 전반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힘쓰며 일했죠. 예전엔 아랍에미리트 여자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최근엔 점차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동차와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고 친환경차가 꼭 필요하고 우리 국민들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제 딸들이 태어났고 육아와 아이들 양육을 위해서 일을 잠깐 쉬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꽤 재밌더군요. 전 일을 할 때 나라 사정만 보기에 바쁘고 때론 지쳐서 다른 것들에게 관심을 둘 생각을 하지 못했답니다. 새로운 것을 싫어했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하지만 아이들은 다르더군요. 그 누구보다 지루한 것을 싫어하고 항상 색다른 것에만 관심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중 저희 딸들이 가장 푹 빠져 있었던 건 동양의 한 나라였죠.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 한국을 저희 두 딸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 아랍에미리트에선 K-팝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날이 갈수록 활활 타고 있고 어김없이 저희 딸들 방에도 한국 가수들의 얼굴이 잔뜩 붙어 있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장 열광하고 있는 가수는 단연 BTS죠. 한국어로 되어 있는 노래를 한 구절도 막힘없이 모두 외우고 부르며 춤까지 따라 춘답니다. 작년엔 한국 아이돌 가수가 아랍에미리트로 공연을 온 적도 있었죠. 덕분에 아이들은 평생 꿈만 꿔왔던 K-팝 공연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무척 행복해했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자 전 다시 의회로 나가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 의회에서도 한국은 큰 이슈였는지 한국과 더욱 더 활발한 수교를 하기 원했습니다. 해외를 나가는 건 남자들 몫이기에 저는 그저 나라 안의 일만 해결하기에 바빴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한국을 한번 다녀오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 수업을 받아왔고 K-팝을 사랑하는 아이들 덕분에 한국어를 배웠거든요. 국책사업회의가 한국에서 잡혔는데 통역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해외 출장 때 함께 다니던 통역사가 갑자기 맹장 수술을 받게 되어 해외를 나가지 못하기에 저에게 통역을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나라를 위한 일이니 알겠다며 급하게 한국을 갈 준비를 마치고 남편에게 아이들을 부탁한 뒤 한국으로 향했죠. 아랍에미리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층 빌딩이 즐비해 있었고 도로에 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던 것도 잠시 배가 너무 아파 힘들었죠. 배에 가스가 차는 증상이 한국에 와서 더욱 심각해진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이 바뀌어서 잠을 잘 못 잔 탓인 듯 했어요. 게다가 장시간 비행으로 앉아 있었던 것이 문제였죠. 내일이면 통역을 해야 하는데 배에 가스가 차기 시작되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갑작스러운 방귀에 놀라거나 냄새가 나면 어떡하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때문에 사업이 성사되지 않으면 그나마 의회에서 일하는 것도 잘리게 될 테니까요. 배에 가스가 차서 저는 식사를 거르고 커피만 연신 마시고 있었습니다. 빈속에 커피를 마시니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약을 먹고 배가 아프고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배에 가스가 차서 배를 움켜잡고 있을 때 동양인 여자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디 안 좋으신가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시네요. 그녀의 이름은 김미나이고 현대자동차 직원이며 이번 세스 전시회에 참여하기 전 동양 파악을 위해 대표로 회의에 왔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녀의 말을 듣다 보니 마음이 저도 모르게 열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공주인께 혹여나 들킬까 방귀가 나오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사람들을 피하곤 했었는데 뭔가 모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뿡 하고 또 방귀가 나온 거죠. 저는 너무 부끄러워 다시 방에 들어가려고 하자 그녀가 저를 잡았습니다. 배에 가스가 많이 차나 보네요. 저희 오빠가 소화기 내과 의사예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듣기로는 음식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선 배가 너무 고프니 식사를 같이 하자며 저에게 한국의 음식을 소개해준다며 이끌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를 따라서 가게 되었습니다. 딸들을 통해서 한국 음식 불고기나 잡채 같은 음식들은 영상으로 많이 봤지만 고기를 먹으면 또 가스가 찰까 염려가 돼서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데려간 곳은 인사동에 위치한 산촌이라는 사찰 음식집이었습니다. 평소에 채소는 더더욱 싫어했던 저이기에 정말 내가 미쳤나 왜 이런 데를 따라왔을까 하고 후회가 너무 되었습니다. 처음 나온 음식은
검은색이 띠는 죽, 빨간 국물에 배추랑 무가 있는 물김치, 김부각이라는 튀김이 나왔습니다. 흑임자죽, 물김치, 김부각이라고 미나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에피타이저로 속을 달래줄 거라며 권유해서 한 입 먹으니 정말 부드러우면서 입넘김이 좋더군요. 며칠을 식사를 제대로 못했었는데 배가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송이 버섯꼬치, 더덕 무침이 나왔는데 향이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풀류가 양념되어서 나왔습니다. 현미밥에 이 채소들을 한 곳에 넣고 빨간 고추장을 넣은 다음 고소한 참기름을 듬뿍 넣어 비벼서 먹는 거라며 미나가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싹싹 비빈 비빔밥을 뚝딱 해치웠고 같이 나온 된장찌개도 한 입씩 맛보았습니다. 와, 너무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였습니다. 다 먹은 뒤에는 후식이라며 초록빛 나는 차를 주었는데 매실차라고 했습니다. 매실차를 먹고 나니 배부른 느낌이 싹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가게 되었는데 정말 배가 이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매번 먹었던 고기류와 치즈와는 다르고 늘 너무 맛이 없다고 생각되는 채소들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다는 것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오빠 병원이 아니더라도 소화기내과에 꼭 방문해보라고 권해주었죠. 병원은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많이 방문했던 터라 사실 조금 가기 꺼려졌습니다. 또 온갖 검사에 약만 잔뜩 줄게 뻔했거든요. 그래도 미나가 권해준 식사를 하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생각해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병원에 방문하게 됩니다. 우선 병원에 들어갔을 때 너무 깔끔한 시설에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안내데스크 여직원은 너무 친절했고 영어도 이렇게 유창하게 하다니 신기했습니다. 우선 기본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내가 평소에 먹는 음식, 운동 횟수, 스트레스 여부 등 생활 전반적인 목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집게를 짚고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고 체성분을 측정, 혈압 같은 걸 체크하였는데 나는 속이 안 좋아서 왔는데 왜 이런 걸 검사하는지 바가지 쓰는 건 아닌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설문지를 보며 생활습관 전반적으로 고쳐야 할 병이라고 하며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을 고치고 운동을 해야 한다고 권하더군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배에 가스를 빼는 운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병원에서 운동법을 가르치지 했지만 이내 따라하다 보니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스를 유발하는 음식보다는 유산균, 사과 같은 과일, 고구마 등을 많이 먹으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배 마사지를 받았는데 정말 여지껏 살았던 날 중에 가장 배가 편안한 날이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유산균을 구입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유튜브를 통해 요가 운동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호르몬 불균형도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정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과 위내시경을 통해 소화기관의 전반적인 걸 검사하기 위해 예약 날짜를 잡고 왔습니다. 내시경을 하려면 금식을 해야 하고 전날에는 속을 다 비우는 약을 먹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금 겁이 났습니다. 지금 여기는 고국도 아닌데 이런 큰 검사를 받아도 될까? 그리고 오라팡이라는 알약을 56개나 먹어야 한다니 이런 알약을 이렇게 한꺼번에 먹다간 죽는 건 아닐지 다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많은 후기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했죠. 저는 정말 알약을 넘기는데 구역질이 나서 포기를 할까 몇 번 생각했어요. 게다가 화장실을 계속 들락거리는데 정말 나 이러다 우리 애들 다시 못 보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물만 봐도 울렁거릴 지경이었습니다. 드디어 검사하는 날이 되었고 수면으로 하면 고통이 적다고 하여 수면 내시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사 바늘을 꽂고 마취 들어갑니다. 하는 말과 동시에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벌써 이미 검사는 다 끝났고 용종이 2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절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용종은 암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발견된 게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은 꼭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장암이라니 우리 이쁜 아이들을 두고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나를 우연하게 만나 한국 음식을 먹게 되고 병원까지 방문하게 해준 한국을 저의 은인이죠. 처음에 의심했던 것이 미안할 정도로 저는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배에 가스 찰 걱정도 하지 않고 사람들과도 잘 만나면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너무도 감사하다는 인사 전할 때 병원 한쪽에 걸려있던 명패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 한국 돈으로 10억 원 기부 서약서까지 썼죠. 비록 왕족의 이름을 못 올렸지만 이렇게 쓰여질까봐 제 몫의 왕족 재산이 저에게 온전히 넘어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곤란했던 상황에서 한국인 미나 씨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아마 나라에서 쫓겨났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친절한 소화기내과 선생님 덕분에 대장 내시경을 받아 용종 제거도 받을 수 있었고 남편과 아이들과 외출도 할 수 있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기에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나마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유산균과 산채나물들을 주문해 지금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요가 운동도 잊지 않고요. 덕분에 저희 가족의 복부 통증과 시도 때도 없이 방귀가 나오는 증상은 온전히 완치되었답니다. 지금까지 에밀리 씨가 한국에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고쳐 새 인생을 살게 된 사연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감동오락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